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의 만남이 어제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말이죠. 눈빛이 팍팍팍 불꽃이 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성호 전 자유한국당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꽃이 튑니다. 네. 서로 웃고 있지만 웃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는 대구 찍고 부산으로 갔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창원 찍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오후에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네. 저 장면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히 나왔습니다. 예.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아, 오세훈 시장, 끌어안기 황교안 전 직전이네요. 총리 끌어안기 직전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기보다는요, 예, 서로 끌어안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싹 끼어 안으면서, 격하게 끼어 안으면서, 잘해보자!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거고 말이죠. 황교안 총리는, 야, 너 아직 안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지율 깡패야, 안 돼. 뭐, 어쨌건 말이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자,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저 장면을 보면 어쨌든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의 인상이 참 밝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리더로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저쪽 경쟁당의 민주당의 대표이신 이해찬 전 총리나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다르죠, 분위기가. 왠지 그렇죠. 다르죠? 네, 다르죠. 저희도 브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남자끼리 끌어안고, 저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저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황교안과 오세훈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저 장면을 제가 듣기는 이제 저게 아마 부산시당일 거예요, 아마. 예, 예. 수영이 있는.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조금 10분 차이로 황교안이 먼저 뭐 오세훈이 뒤에 또는 오세훈이 먼저 황교안이 뒤에 해서 어쨌든 기자들을 만나고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을 열려고 들어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겁니다. 근데 저때 기자들의 사진이 팡팡팡 쓰는데 저게 어쨌든 어제 저녁뉴스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떴는데 저런 이미지야말로 한국당에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를 상징하는 두 정치인이 껴안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행사를 갔을 때는 그 당내 무슨 여성 행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김문수 지사도 있었고 뭐 김진태 의원도 했는데 기사만 보면 황교안만 간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네. 왜 황교안이 이제 클로즈되고 또 오세훈은 단독으로 이제 그런 당행사는 아니고 창원을 가서 그 창원이 요즘 힘듭니다. 거기서 뭐 경제 관련 그 발언도 하고 이제 뭐 근로자들과 같이 이제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행사를 하고 부산으로 각자 온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같은 시간에 만나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두 명 다 제가 볼때 손해볼 건 없을 겁니다. 지금 구도가 오황 이렇게 굳어진다고 이제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한 분은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할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분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도 안 했고 당대표로 출마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달 30일 날 출판 기념회에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부터 막 다닙니다, 전국을.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 황교안 총리는 아마 충청권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오세훈 시장은 울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막 휘젓고 다니고 한 이틀쯤 아마 제가 볼 때는 가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하루쯤 뭐 인터뷰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전국 투어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라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딱 선거 시작되면 이게 연설에 모아놓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TV 토론 위주로 가는 것이고 또 이제 각자가 자기 메시지를 던질 걸 갖고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황교안 총리는 첫 장소를 대구로 정했고 오세훈 시장은 PK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K와 PK가 좀 다른 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PK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조금 민주당에 대해서 부글부글합니다. 상대적으로. TK는 그래도 지금 좀 안정적인데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황교안은 TK를 먼저 찾았고 오세훈은 PK를 찾은 건데 그래도 만나기는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예. 이거 보면 또 뒷이야기들이 막 좀 나올 만한데 일단
그 황교안에게는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던져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제목 같은 것들을 쭉 보면 그 황교안은 그겁니다. 병력 문제 이런 데 대한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집에 뭐 돈이 많아서 뭐 병력 특혜 뭐 이렇게 뇌물 주고 받을 그럴 사정도 아니고 고물상이죠. 굉장히 힘든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로비 해가지고 이렇게 면제받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어제도 공격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신의 강점이 뭐냐 약하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황교안 나 통진단 해상시킨 사람이야 그겁니다. 딱 그 워딩이고 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질문이 이제 그 서울시장 무상급식인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미안하다 그래도 요즘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던진 거는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반대한 거는 나 미안하지 않다. 그거 파퓰리즘 우리 지금도 써야 된다고 본다. 더 이제 목소리 커지고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때 홍준표 당대표였는데 그때 왜 같이 안 싸워줬느냐고 또 역공을 취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황교안이나 오세훈도 자기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해답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고, 오세훈은 또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통진단 해상을 주장했다면 여기는 또, 자, 금정받고 하면 알게 될 것이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는 내가 중도적인 국민들을 끌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아무래도 친박이라든지 또는 뭐 TK,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지지를 많이 받지만 중도적인 사람들은 탄핵 당시의 총리이기 때문에 비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는 거를 애들로 표현하는데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점잖게 하고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지금 이제 유세를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안 다니니까 글로서 이제 딱 두 분 다 비판하는데 집안 망할 때 당신들 뭐 했냐 숟가락은 꼭 거저 들어오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제 홍 대표가 오세훈보다는 황교안 총리를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좀 본인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음이 있지만 황하고 홍은 세게 붙고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대표가 나이는 한 3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는 황교안이 한 1년 먼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고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좀 묘한데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비판합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병력을 미필하게 면제된 거죠. 면제됐는데 그때 면제된 이유가 조금 희귀한 병이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 물고 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할 만큼 헤맸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 내가 장관도 할 때 청문회를 했고 총리할 때도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걸 자꾸만 과거 가지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이런 싸움인데 뭐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 국민들이 그거 모릅니까? 근데 이런 걸 자꾸만 이슈화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전당대회 방향이 자 미래의 한국당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를 황교안이나 오세훈이 말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에 뭐 탄핵 때 니 뭐 했노부터 해서 그러면 한국당 인기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물론 TV 토론이 있고 하면 또 한 번 더 이런 것들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야 그러면 네가 뭐 대구 경북을 위해서 뭐 할 거냐? 대한민국 수도권을 위해서 네가 뭐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도 저는 이제 조금 좀 너무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병력 문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 답할 만큼 답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 또 묻고 기자들이 자꾸 바뀌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황교안 총리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레이스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일 날 결정하니까 그 전에 이제 군부를 좀 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번 전당대회 뭐 어쨌건 뭐 경선이라는 건 굉장히 뜨겁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야당 전당대가 시선을 끈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여당인데 아니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 할 때만 조금. 그렇죠, 조금. 근데 지금은 어차피 2월 12일인가 후보 선거일 겁니다. 2월 27일 날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실은 이게 그렇죠. 본격화되는데 뭐 이미 작년부터 오세훈 입당했다 시끌시끌시끌, 뭐 황교안 입당할까 시끌시끌, 홍준표 홍카콜라 했다 할 때 시끌시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한국당은 흥행 재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말도 합니다. 저 민주당이나 저 청와대 쪽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김태우, 신재민 한창 뭐 좀 굴러가려고 하니까 또 손혜원, 서영교 여기는 지금 계속 초상집 분위기로 하고 있고 이쪽은 반대로 어쨌든 서로 뭐 치고받고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냐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참 그 묘한 게 1년 지났는데 이렇게 정치판이 바뀌나. 저는 근데 좀 걱정이 민주당이 손혜원 저것 좀 파헤쳐야 되는데 또 뭐가 터질 것 같아요. 또 터지죠. 그럼 손혜원 또 잊혀집니다. 네. 더 큰 게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일부러 그냥 뭐 터뜨린다 싶기도 하고 계속 악재가 악재를 덮어버립니다. 지금. 악재가 악재를 지금 덮는다. 신재민 어디 있냐는 이야기가 많아요. 또 지금. 신재민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점점 더 그죠? 뭐 또 쓸 것 같아요. 저는. 터집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세훈과 황교안과 오세훈의 저 악수 그리고 저 포옹은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어쨌든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해서 앞으로 총선 싹쓸이. 그래야지만 KBS 갑니다. 예. 그냥 아주 견제를 아주 좋을 것 없애버리죠.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뭐 병역 문제, 뭐 재산 문제,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검증이 필요하죠. 이 검증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엄청난 흥행몰이가 될 겁니다. 신의 한 수가 중계 딱 해서 몇만 명씩 보는 거야. 그렇죠. 신의 한 수 또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당원들 특히 구독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니까. 자꾸 돈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돈 안 들어가요. 동그란 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라를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